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성북구 공무원, 경찰 등이 목요일 오후 5시에 사랑제일교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3시간 동안 대치를 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변호사 입회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온 거야.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가 다 빡친 거예요. 대체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진입해라 이런 소리예요. 왜 못하냐. 아까 그와 같은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방역 당국에서 혹은 뭐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방역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명단을 확보하는 작업하고 이걸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순간 전염병 예방법을 위배하는 현행범이 되는 거고, 현행범을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몇 개 있어요. 반드시 압수수색 할 때마다 영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하면 체포 당시 그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적법하게.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사후적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지사님 힌트를 준 거예요. 야, 거기서 너네들 활동을 방해하잖아.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됐건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됐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하는 기회에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하는 건 적법하니까 압수수색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게요.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측 입장에서는 그런 탄압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극렬히 저항하고 경찰이 집행을 하고. 근데 이 문제가 민주가 이런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멈칫거리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가겠다고 하는 건 이미 늦고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되면 어떡해. 그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이 법의 예외 조항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시원하게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을 더 확보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뭐랄까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국민들 입장에서 안심을 하는 거야. 이 긴급성을 무슨 법 절차를 그러면 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법의 적용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이런다면 경찰이 그냥 이 상황에서 바로 치고 들어가지 압수영장 받는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여기가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간 애들이 수호대라고 있는 게 왜 있냐면, 원래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장위지구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여기는 지금 철거 대상이에요. 원래 89억인가에 공탁이 돼 있는데 아내들이 안 나가고 2번의 행정 대집에서 거부했거든요. 그 이야기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네. 그냥 돌아온 이유가 결국은 각자가 책임 떠넘기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질본이든 서울시든 경찰이든 서로가 너가 좀 더 세게 해, 너가 좀 더 세게 해 하다가 결국은 다 물러난 것 같은데, 이제 좀 강한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제발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등이 잘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경로하겠습니까? 야, 니들 경찰이야.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물러터져서 돼? 국민들이 죽어간다는데? 밀어붙여. 이런 의미란 말이야,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무상에서도 영장 없이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는 잘 안 해요. 정말 긴급한 경우 아니면. 그게 왜냐면 그게 나중에 법원 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함부로 업무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가 또 이렇게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재명 도지사님이 정치적 책임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거의 그렇지.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고, 경찰은 그런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해라. 나머지 만약에 비판받으면 우리가 비판받을게. 이 사인을 보내준 거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저번에 신천지 때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직접 들어가는 거 보여줬잖아요. 신천지 교인이었던 이재명의 명단을 지우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 가짜뉴스 만든 놈들아. 그런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칭찬도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의 부재가 아쉬운 게 이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은 나름대로 국민의 권력을 이인받았기 때문에 더 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조사관이 오니까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찬송가 부르고 유혹설하고 어떤 경우는 침을 뱉고 이런 개난리를 쳤고요. 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중동의 사랑제일교회가 전면 광고를 걸었어요.
신문 보통 우리가 신문으로 따지면 이게 옛날에 뭐 5단 광고, 뭐 광고 있잖아요. 전체 신문이 15단입니다. 15단. 15단 중에 그러니까 3분의 1을 쓰면 5단 광고가 되고 사실 10단 광고는 없고요. 5단 광고 아니면은 전면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면 광고를 걸면서 음모론을 그렇게 조중동 이 미친놈들은요. 이게 제대로 팩트 체크가 안 되겠다면 광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 국가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가짜뉴스를 버젓이 실어가지고 전면 광고를 내는데 조중동 이 세 신문이 그걸 받아줘. 그러니까 잘 생각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사실 그 광고 낸 거거든요. 이게 탄압받고 있다고? 이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반정부 단체 수계 북한이 광고 내면 받아줄래?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 가짜로 점철돼 있던데. 근데 조중동에 요즘에 광고 내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마 할인해서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공범끼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괄 검사 격리 조치는 직권남용이고 불법 감금이다. 이런 주장을 그 광고에서 했고요. 여기에 제일 골 때렸던 게 그 비율, 양성률. 전체 검사자의 양성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사랑제일교회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율을 밝히라고 말하는 게 가장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딱 광고를 보자마자 느끼는 게 얘들 그냥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 기반이 뭐냐면 음모론에 기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자도 아닌데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비율을 일부러 높였다라는 그 기반하에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뭐 관련한 사람들 그 검사를 했더니 비율이 19.3%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평균 검사들의 그 양성률은 2.27%인데 이걸 음모론으로 딱 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확진자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숙생활 비슷하게 하면은 당연히 높지 그게. 그것을 무슨 비율을 공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광고로 거는 놈들이 더 나쁘다니까요. 이 양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제일교회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거의 인원들이 모여서 다들 막 그 거리 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 그렇게 모였었다고 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을 하는 거는 지금 광고를 실은 조중동도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나는 선동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계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숭배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숭배를 하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이 안 걸리는데 나는 당연히 안 걸리기잖아는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여기가 교회가 숙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새벽 기도하고 지금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산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이래저래 진짜 정강원 목사는 좀 이게 나중에 그 어떻게 구상권에 대해서 감당할지는 참 그러니까. 담담합니다 지금. 뭐 끝까지 뭐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겠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거지. 이 사람들이 음모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써먹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4월 총선 전에 있었던 오페라 배우의 감염. 요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모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그 중에 출연했던 배우 한 명이 확진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 나라 왔던 관객들은 전수조사를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관람객이 8,600명이 다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이었는데 왜 조사를 안 했냐? 첫 번째, 총선 때 숫자가 불어나면 민주당이 불리하니까 검사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내세우는 게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강현재가 한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 변호사인 강현재가 한 말인데 실제로 다릅니다. 이 사람들 집회하기 위해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황. 그때 당시 관객들 8,600명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요. 무대하고 객석 사이의 거리가 최소 5m 이상이었고 동선이 겹치지가 않아. 배우는 뒤에 무대 뒤로 올라와서 무대 뒤로 빠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5m 이상 떨어진 그 많은 관객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거를 사랑제일교회 또는 광화문팔 뭐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말아가지고 총선 때 유리하려고는 검사를 안 했으면서 이 광화문 집회는 전수조사한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음모론과 탄압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설득력이 없는 설득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설득력이 없는 설득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이렇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히는 거는 하나죠. 아, 누가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만 계속 이렇게 국민들한테 확신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 헛소리 계속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날짜로는 21일이고요. 8.15 집회가 있는 지 6일 지났거든요. 이제 평균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어떤 식으로 숫자가 나올지 몰라. 지금 최근에 가장 높은 숫자로 300명이 넘었기 때문에 324명이 오늘 0시 기준 확진이 됐기 때문에 내일 모레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 좀 잡히면 모르겠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고 지금 아예 검사 안 받겠다고 버티는 놈들, 연락도 안 되는 놈들이 부지기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됐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거고 여러 가지 겹쳤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일단 봅니다. 예. 그 교인들이 지금 휴대폰을 다 끄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 지역별로 이제 그 확보된 명단만 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다들 숨어 있어서 연락도 되지 않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퍼질지 너무 지금 깜깜한 상황이니까 진짜 저도 분노스럽고 너무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신천지 했을 때요. 그 없던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추적했고요.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관이도 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군부대라도 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내야 하지만 되는 거지.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다 잡힙니다. 예. 그리고 그 미통당 무리들이 미통당 무리들이 정말 주위에서 잘 생각하셔야 될게요.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기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확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네들 수준의 생각이고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정부에서는 위기는 기회예요. 영웅은 난세에서 난다고. 바꿔 말하면 난세가 없으면 영웅이 안 나오거든.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네가 코로나를 이렇게 퍼뜨리면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잘할수록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더 올라가. 너네들 지지율만 더 떨어져.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라고 좀 제발 사람 머리가 이게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야. 디자인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잘해온 정부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이 그 정부의 지침만 잘 따라준다면 이번에도 그 신천지 발 사태와 크게 차이 없이 최소한의 피해만 보고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최고 전문가들이야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믿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 미통당 무리라든지 그 사랑제일교회 이쪽 무리들이 의도하는 그 효과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온다. 그 지지율 최근에 봐요. 다시 뒤집히잖아요. 이제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저번 주에 청계천에서 와가지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집회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올라갔어. 이번에 8.15에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 미통당이 이번에 확 해서 우리가 진짜 40% 넘고 문재인 정부가 진짜 폭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예.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